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50%. 맨날 마이너스 30%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웬 갑자기 마이너스 50%? 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50%에 가깝다. 반토막에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자, 20년, 21년 요맘때쯤에 고점에서 잡았다. 환율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1,100원 하던 환율이 1,462원. 30% 이상 올랐죠. 마이너스 3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거의 반토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익률 계산도 좀 특이하죠. 5억 아파트 1억 원금 가지고 4억 대출 땡겨서 6억이 되었어요. 그럼 1억 이득을 보게 되면 수익률 100%라고 난립니다. 이것도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계산도 안 하죠. 근데 5억 아파트가 3.5억 30% 하락했다. 1.5억 까먹었다. 이렇게 하면 많이 까먹은 느낌인가요? 수익률 마이너스 30% 많이 까먹은 느낌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수익률 100%라고 이야기했다면 분명 이것 또한 수익률 마이너스 150%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 바닥 아래 지하 있었다. 이 세종시의 이야기. 세종시의 이야기.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대구 사람은 대구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지역별로 다 비슷합니다. 자, 국제적인 이야기 조금 합니다. 트럼프 계속해서 한 방 먹이려고 난리였습니다. 캐나다 관세 25%, 멕시코 25% 때려버립니다. 중국한테는 기존에 25% 정도 먹여놨었죠, 한 방. 여기에다가 오늘 플러스 10%더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0%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쉽지 않죠. 왜? 미국 가계에도 당장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관세 한다고 하자마자 미국 주가 지수가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몇 시간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한 달 유예. 한 달 유예. 저는 사실 트럼프 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한 방 먹이면은 좀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더니만 대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멕시코 바로 대듭니다. 중국도 바로 보복관세 때려버립니다. 유럽도 때리면 또 대들겠죠. 트럼프가 조금 쫄린 트럼프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은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조금 쫄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시 국내 이야기로 조금 돌아오면요. 작년에 세수 펑크 30조랍니다. 그 전에 49점 몇 조였던가요? 50조? 장난 아닙니다. 세수 펑크가 이만큼 난다? 그러면 나라 살림을 좀 줄여야 되죠. 이제 전부 축소돼 가면 장난 아닙니다. 그 여파가. 자, 1월 무역 수지 반도체 잘 나간다고 했지만 거의 20억 달러? 거의 환율 1,500원으로 잡으면 이거 몇 조인가요? 이거 돈 빵꾸 많이 납니다. 환율 방어에도 외환 보유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사람들은 소비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내몰려 있다. 카드 대란 이후에 소비가 최악이랍니다. 중소상공인들 흔히들 반토막이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앓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 그러합니다. 정말 반의 반토막. 안 쓰거든요. 돈 안 씁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안 쓰게 됩니다. 제가 학생 수 감소하는 이야기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렸던 그곳 1학년 교실에 5명 뿐이랍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불렸던 곳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 여기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 않죠. 돈 많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노년층들 여기서 버티기 들어가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메리트도 점점 떨어집니다. 학생 수가 더 적어요. 신축 아파트 무대기로 있는 차라리 외곽 지역에 가면 분위기가 더 활발합니다. 분당 강쌤,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라면 분당 강쌤이라는 유튜버 한번 보시면요. 이 학군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 학생들 60% 70% 재수 기본적으로 달고 갑니다. 내신이 안 받쳐주니까 정시로 다시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자, 올해 대출 환경이 여의치 않다. 1년 내도록 여의치 않다. 그거는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대출이 풀렸니, 금리가 떨어졌니 하지만 쉽지 않다. 제가 요거는 수도 없이 많이 계산해서 정책 자금이 많이 쪼그라든다.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직장에 붙어 있는 게 지금은 최선이다. 주변에 뭐 공고사직 뭐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야, 그러면 뭐 어디에 뭐 아파트도 아니고 어디에 해야 되느냐? 결론은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얘도 너무 많이 높습니다. 아파트 무진장 높다고 느껴졌을 때,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니었죠. 사실 저도 미국 주식은 지금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조금만 반영이 돼도 이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쳤다가 이 요철이 굉장히 심한 이런 상태. 여기에도 올인하는 거 그닥이다. 자, 쿠팡 링크,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안 하시죠?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매도 물량 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6만 개를 넘어가던 게 5만 5천 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는 야, 네이버 부동산에 그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거래가 많이 됐나 봐. 오늘 거래 110건 신고되었습니다. 1000개, 2000개 신고된 게 아니고요. 실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한 일주일, 2주만 있으면 다시 6만 개 넘어가는 모습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6만 2천 개 혹은 6만 3천이라는 숫자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이 6만 3천이 왜 무섭냐 하면 이 6만 3천에 당근의 직거래로도 많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비중이 이 나와 있는 물건의 한 10% 정도, 한 6,300개 정도? 그 정도가 당근에 물건이 올라와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물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인 매물 7만 개. 여기에다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법한 그런 괜찮은 물건, 거래가 잘 이루어졌다면 경매 시장으로 등 떠밀리지 않아서도 될 물량들도 경매 시장에도 물량이 천정부지로 있다. 일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대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입주 물량은 조금 줄어들지언정 시장의 매물은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렇게 불안 조장했지만 시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못 사더라. 임대 물량도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금방 다시 1주 2주 내로 회복할 거고요. 자, 거래량 현재 1072건 이 정도 흐름으로 간다면 제가 예상 시뮬레이션 멋지지 않습니까? 1500건 정도 이미 한 달 정도 전 이거 그 전에 제가 이거 작년 12월 말에 만들어 놨구나. 자, 1500건 정도 예상했는데 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1500건 정도 거래가 예상됩니다. 그럼 갈수록 거래가 폭발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이 정말 좀 찝찝한 부분이요. 작년 말에 4억 천, 건당 거래대금이 4억 천이었으면 이게 4억 정도 지금 나와주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건당 거래대금 이 정도 수준이 나와줘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까였습니다. 부산 건당 거래대금이 이 모양입니다. 이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고가 아파트 거래가 팍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량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무섭게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은 더 많이 쪼그라들었다. 11월 달에 거래량은 300건을 살짝 넘어섰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거래량, 1월 달에 거래량, 죄송합니다. 1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44건. 요게 지금 72% 정도 거래가 진행된 상태예요. 요 거래량 200건, 250건, 네,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것보다 못한 상태. 요것보다 못한 상태. 신축 아파트도 많아지고 고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더 쪼그라든다. 요때보다 못한 상태. 그리고 23년 1월 요때보다도 못한 상태가 25년 1월 달에 나타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 안 사요. 자, 분양권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거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고요. 실거래 가격 한번 봅시다. 남천자이 신고가. 이것도 달러와 환산 기준으로 하면 뭐 10%, 15% 이렇게 까였는 거죠. 이렇게 30% 고점 대비 30%씩 하락해 있는 것. 얘네들 보면은 맞죠? 환율 반영해 보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럼 이 고가의 아파트 초고가 이 거래된 것들 얘를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환율만 반영하면 그냥 하락률 30%다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집값 한 5배씩 올랐어요.
환율이 한 5배 정도 평가 절하되는 동안 집값이 5배 오르면서 비슷합니다. 달러와 기준으로 봤을 때의 터키의 집값은 비슷하다. 근데 터키 사람이 느끼기에는 집값이 한 5배 올랐다.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니고 달러와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 까졌다. 50% 까졌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정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40%? 이거 진짜 50%, 60% 하락입니다. 이때 12억을 주고 달러를 사놨다면 지금 막 17억, 18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12억 주고 금을 사놨다면 와, 근데 12억치 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부동산의 배반이 시작된 것이 맞구나. 뭐 데드캣 바운스랍시고 제대로 부산이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좀 체감할 정도, 그 정도 느낌이지만 거기는 진짜 목돈 엄청난 뭉태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이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만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방송이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야 내가 무슨 알아보니까 호가는 안 내리던데 야, 호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 30% 하락했어요. 호가 내려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지금 30% 고점 대비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대출 70% 내서 60% 70% 대출 내가지고 집 샀는데 집값이 30% 떨어졌어요. 아파트 팔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허송세월한 게 눈에 뻔히 보일 겁니다. 호가 내리기 쉽지 않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못 갚아내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영업 안 되죠? 직장 나가라 그러죠. 고점 대비 40%, 40년 차. 재건축 이것도 많이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지면 될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한 100번도 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소득이나 분수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나는 집에 1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나는 살고 싶다. 그럼 부산사람 기준으로 한 요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 뭐 한 30% 정도 대출 받는 그런 선에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주거 비용 나간다. 난 새 집에 살고 싶다. 주거 비용으로 200만 원 쓴다. 그런 것들, 그런 거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무지성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비싼 집 사면은 더 많이 오른다. 그게 보장된 것이 있나요? 시가래가 이 정도까지 짚어보고 방송 너무 길어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세 거래도 딱히 많지 않다, 그죠? 지금 70% 이상 거래가 신고된 것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거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입주가 그때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전세 거래는 주간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양호한 상태다. 전세 건당 거래대금 2년 전과 뭐 비슷한 상태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다. 뭐 전세 가격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 뉴스에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론이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거래가 너무 적죠. 임대 거래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2년 전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새로 막 결혼하고 이것도 막 몰렸잖아요. 출산율도 일부 살짝 반등할 정도로 그때 혼인도 많고 뭐 집을 구하는 사람도 많았다면 또 집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부모님과 이렇게 뭐 다시 뭐 분가해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게 힘들죠. 전세 거래가 많이 줄어든다. 이것이 시장의 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왜? 나 임대 놔야 되는데 내 투자한 물건에 세입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텀이 몇 달 텀이 생겨버리거나 하면은 그 바로 사고거든요. 그럼 이거 말씀드리면서 야 거래가 전세 거래가 많지 않다. 1,000만 원, 2,000만 원 깎아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